포스터를 봤다 해도 네. 저는 참가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네. 말지. 네. 그런데 그때 우리 대표님은 춤추고 노래하는 것밖에 몰랐던 고3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온 선택의 순간. 학교를 도망쳐 나오던 그때 우연히 눈에 띈 발명대회 포스터. 댄스 대회가 아니라 발명품 대회를 네. 나가는 거를 선택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공부조차 해본 적 없는 꼴찌가 발명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선택한 그날을 기점으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평소에 좀 발명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사실 그렇진 않았고요. 네. 그 참여 목적은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부산 출신인데 네. 그래서 그 발명 대회에 수상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합법적으로 서울을 보내주는. 세상에 성적이 바닥이었는데도 발명대회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서울 구경이었다네요. 네,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서울을 가고 싶었던 거죠. 가고 싶어서. 네, 시골 청년이었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쭉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 첫 번째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었지만 네. 이제 발명? 이거 내가 그동안 심심해가지고 그려놨던 노트가 있는데 이거면은 발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한 거죠. 그렇게 탄생한 첫 발명품은 두루마리 휴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적정량이 되면 자동으로 끊어주는 장치. 이거군요. 네, 이게 한 20-30년 전에 찍었던 건 것 같은데 네. 낭비 방지 휴지통. 네, 사실 휴지통도 아닌데 그러게요, 이름도 잘못 적었어요. 그러게요, 휴지거리인데. 네. 보고 제가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네. 휴지통?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대회 수상을 서류 통과를 한 거니까 예.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표장을 갔죠, 처음에. 근데 발표장을 갔는데 떨리는 마음을 안고 서울 대회에 도착한 고3 소년. 심장이 쿵쾅거렸던 그날의 낯선 설렘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멋진 친구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그 발명품, 아이디어를 굉장히 멋있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H.O.T. 잭스키스만 모시는 줄 알았는데 네. 무대에 가서 자기가 만든 이런 창작물을 발표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셨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이제 뭐 매번 놀고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이 낭비 방지 휴지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이런 뭐 가치 있는 기술이 뭐 세상을 뭐 변화시킬 거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예. 뭐 그렇진 않았지만. 네.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또 받아들여 주시고 오. 뭐 다른 친구들도 질문도 해주시고 오. 그런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와, 그 순간이 진짜 뭔가 개안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좀 시야가 트이는 느낌. 네네. 이 공부라는 것이 도구로서 봤을 때 이런 뭔가 창작 활동에 쓰여질 수 있고 그게 굉장히 멋지다. 좀 섹시하다. 어머.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한 회사의 대표가 된 이유,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상 뭐 스타트업 대표이기도 하고 이제 뭐 발표를 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휴식 시간은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1박 2일 갈 때도 있고요. 2박 3일도 있고 뭐 일주일 정도 이제 있다 온 적도 있고요. 오, 드론도 날릴 줄 안다고요? 심지어 잘 찍으셨다. 숨은 명소를 찾아서 여가를 보내는 황성재 대표. 오늘 잠시 쉬어갈 곳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지 궁금한데요. 와, 좋네요.
눈이 시원해지는 탁 트인 풍경. 보기만 해도 너무 좋네요. 황성재 대표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에 와서 가만히 이제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면은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에너지 충전. 비워내야 다시 채울 공간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가방 안에 뭐가 많이 들었네요. 뭐가 계속 나오는? 그게 뭐예요? 예, 얘는 태양열인데 이렇게 자석으로 얘를 붙이면은 지금 보시면은 볼티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모듈 형태로 이렇게 2개만 쓸 수도 있고 3개만 쓸 수도 있게 해주고, 얘는 라이트고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지는 거고, 킥스타터에서 한 3년 전쯤에 투자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 한 1년 전쯤에 받았던 것 같고, 실제 캠핑할 때 자주 쓰고 있고요. 저도 안 해봤는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취미라 지금까지 쓴 돈도 어마어마하답니다. 그 킥스타터라고 하는 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구입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시고, 네, 그래서 그 킥스타터에서 당신 무언 삶이냐라고 메일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 끊임없는 관심, 관찰을 하시는 것 같고, 취미 같아 보였던 발명에 대한 투자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일과도 연결됩니다. 왔고, 얘는 카메라가 달려서 이거를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예쁜데, 이것도 저는 카페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모터가 밑에서 로봇이 움직여서 신경 많죠. 신세계죠. 예. 이게 여러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한 3, 4억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랄까, 이제 발명가, 창업자, 크리에이터로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크리에이터가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한다라는데 일종의 약간의 기여를 한다라는 느낌? 네, 그리고 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미래를 겪어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지적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직 걱정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때 우리 대표님은 취직을 할 선택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네.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아유, 네. 그래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예. 조금 뭐랄까,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카이스트 대학원 입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면접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네. 영어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왜 그러나 몰라. 그러니까 왜 다들 그러나 한국인인데. 예. 예.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영어로 수학을 얘기를 예. 한 거죠. 한국말로 말해도 잘 못 알아들을 그렇죠. 텐데. 그래서 굉장히 당했던 기억이 있고요. 야.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버벅거리면서 잘 해서 또 운 좋게 이제 네. 입학을 하게 됐죠. 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의 학교였던 곳에 입성. 취직이 아닌 카이스트 대학원을 선택한 그때부터 발명에 속도가 붙습니다. 힘드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어머. 이게 뭐야? 저거는 이제 신체 가지고 막 음악을 만드는 그런 기기고요. 이제 주로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상호작용, 컴퓨터랑 사람이 어떻게 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UX, UI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제 전공으로 했었거든요. 대학원 재학 당시 무려 1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기에 이릅니다. 카이스트 발명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꾸준 없이 일주일에 한 개씩 발명을 하고 특허를 내고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데 잘나서 뭐 재수 없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괴짜 중에서 조금 더 심한 괴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카이스트로서 할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한 케이스라고 봐요. 이게 제대로 찾은 경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흥성지 학생 보나마나 학점이 안 좋을 거예요. 나는 성적 참 안 좋아해요. 이런 학생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요.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은 특허를 이전한 학생으로 네. 이 카이스트에서 네. 예, 남으셨다고 들었는데 40개의 기술을 이전을 하신 거면 어디에다가 이것을 좀 이전하셨는지 뭐 국내 이제 S전자에도 S전자. 이전을 했었고요. 또 벤처기업도 있었고,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스타트업 뭐 예. 이런 쪽에도 이제 이전이 됐었고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콜맨 안 파셨어요? 콜맨 안 팔았어요. 아, 예. 이거 금이와 한양에 다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청출 어람 느낌으로. 워낙 잘해서 자기네들이 정말 필요 없었나 봐요. 잘났어 정말. 그때 개발하신 것 중에 네. 좀 기억에 남는 것 좀 있으세요? 기술들? 그 첫 번째 이전이 그 S전자가 사갔던 네. 기술이에요. 예. 한글 입력 장치 방법에 네. 대한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걸 논문을 썼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열심히 밤을 새가지고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이제 6장짜리 논문을 썼는데 예. 그거를 읽은 사람 수가 2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유, 예, 그러니까 밤까지 새가지고 안 되는 내 속상해라. 영어까지 예. 했는데 왜 임팩트가 없지? 영향력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거를 특허로 만들어서 기업한테 주면 기업이 이거를 실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네. 이제 애플이 주장했던 첫 번째 멋진 기술이 핀치 제스처라고요. 이제 꼬집는 제스처죠. 이렇게 예. 하면 확대되고 그쵸. 축소되고. 스티븐 잡스 쫙 하는 거. 예. 지금은 뭐 누구나 쓰는 거지만 그쵸. 이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혁신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손에 쥐고 이 핀치 제스처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손가락을 뭐 강하게 누르거나 특정 시간 동안 누르게 되면 가짜로 손가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대 축소를 해주는 그런 기술도 만들었었습니다. 학생의 작은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기술 이전료만 5억 원. 실용적인 기술들이 높은 가치로 기업에 팔리면서 발명왕은 아우토반을 달리게 되죠. 한 손가락만으로 특정 영역을 이제 눌리고 있으면 이렇게 가상의 손가락이 생성이 돼서 이 기술은 국내 이동전화기 중소제조업체에 5억 원의 특허 양도비를 받고 이전돼 상용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론에 머무는 발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 그의 가치관은 분명했습니다.